오늘은 안동추월미술관에서 제12회 안동교대 제3회 전국동계회가 있는 2026년 4월 29일 수요일이다. 김예순 화백의 작품을 감상하고 식당 옆에 있는 현관에 전시한 경남 창원에서 하는 오방사유운동협회 본부장인 오창성 동기 화백의 그림을 감상한다. 오창성 동기 화백의 그림과 글씨들이 많이도 전시되어 있다. 오화백이 직접 자기 그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창성 화백은 예천군 지보초등학교에서 나와 같이 근무한 동기이면서 동료 교사로 근무했다. 그래서 오창성 화백의 미술작품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오창성 화백을 검색하니 자유일보 기사가 있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수백만 애국 시민 함성이 광장을 뒤흔든 지난달 16일 광복 80주년 국가 정상화를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무더위 속에서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다짐했고 뜨거운 땀방울만큼 결연한 의지가 공기를 달궜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다. 은퇴한 미술교사이자 스스로 하투사라 부르는 터산 오창성 씨다. 그는 현장의 열기를 붓과 물감으로 기록하며 분노와 희망, 투쟁과 기도의 순간들을 한 폭의 그림 속에 담아냈다.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그는 왕복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고행길에도 매주 광화문에 나와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본지는 광화문을 하실 삼아 그림으로 싸우고 응원한다는 삶을 실천하는 오 씨를 지난달 23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터산 오창성입니다. 교직에 은퇴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미술을 통한 인간교육, 국민교육에 관심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또 창원 신간교회 은퇴 장로로서 기독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독인으로 살면서 행실이 못된 아이들을 꾸짖던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부도덕한 점을 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에 맞서야 한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투사로 나선 사람입니다. 광화문에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림은 곧 우주라는 생각을 품고 연구하다가 태극기의 구도와 광화문에 모인 국민의 함성을 그림 속 우주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려던 중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정치의 모든 속내가 다 드러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속았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꽃과 풍경 그림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의 함성만이 눈앞에 알그려 광화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내 하실은 광화문 광장이고 내 삶은 예술가 예배다. 거리에서 작업하실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다가와 정말 잘 그리신다고 고생 많으시다 하면 격려합니다. 음료수나 빵을 건네는 분들도 있고 명함을 달라거나 사진을 찍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커피값이라며 10,000원을 건네신 분도 계셨습니다. 반대로 그림 그리는 줄 모르고 발꿈치를 치고 지나가 그림을 망쳐 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림이 완성되면 놀라움과 감동을 표현하는 시민도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면 애국자라고 불러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제 그림을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림 그리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이게 덥고 춥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덥거나 춥다고 총칼을 내던지는 전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기와 협잡에 쏘갔던 일들이 억울하고 분해 몸이 고달프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림으로 싸운다는 의분이 저를 움직입니다.
저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에서 매주 왕복 12시간 내지 14시간을 오갑니다. 또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 2, 3일은 온몸이 쑤셔서 고생합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올라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보며 저 역시 의지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꼽는다면요. 올해 8월 16일 강복 80주년 국가 정상화를 위한 광화문 대회 국민대회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1,000만 명이 모인다고 상상하며 평소보다 2배 길게 그렸는데 스케치에만 4시간, 채색에 3일이 걸린 대작입니다. 또 2월 1일 광화문 봄 무대 위에서 100만 인파를 내려다보면 그린 작품도 인상이 있습니다. 수백만 애국 시민의 함성이 광장을 뛰어든 지난달 16일 강복 80주년 국가 정상화를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 장면이었다. 무더위 속에서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다짐했고 뜨거운 땀방울과 만큼 결연한 의지가 공기를 달궜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림으로 싸우고 응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거 입에 계급품을 물듯 이런 그림을 전시에 내놓으면 안 된다고 해악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게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내 그림을 보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평소에 저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거나 격려하거나 사진을 찍어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때 진영 논리로 선을 넘는 좌파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림이 곧 싸움이 될 수 있구나. 동시에 자유를 외치는 강정의 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전쟁의 시대에 그림은 싸움이자 응원이면 저도 그 한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힘을 얻는 이가 있고 또 애국의 한 형식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광화문 운동의 주역이 된 기분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외국에 갔다 돌아오면 역시 대한민국만한 데가 없다고들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정치 몰입애들이 국민을 속이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방사유 운동가입니다. 오방사유 문화운동을 통해서 온 국민이 심성이 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붓글씨로 쓰고 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그림은 특수한 일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그리는 것이니 이런 그림이 아닌 정말 청풍명언을 논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림으로 싸우는 전사, 하투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서하가인 저는 그림과 글로서 하이브리드 전사가 될 것이라고 작정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 싸움에서 행동으로 맞서 자유평화를 쟁취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혼자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